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오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가 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오늘 장 초반에 들려왔었던 유한양행의 랭라자 호재 소식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가면서 오늘 유한양행과 함께 오스코텍까지 주가 시세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총 상위단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물론 오늘은 알테오젠이 살짝 꺾이면서 시세를 꺾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 이틀째 지금 100만 원을 넘겨서면서 다시 한번 황제주의 바이오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꺾였던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호흡기 관련된 종목들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과 인도, 미국에서 각종 질병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차익 실현 매물도 빠르게 나오고 있고 윗꼬리도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들고 가야 되는 건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오늘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실적이 참 안 좋게 나왔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3%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수 자체도 끌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와는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어제랑 오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젠슨왕 CEO의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CEO가 삼성전자가 새로운 설계를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칩이 모두 탑재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하게 되면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과는 상반된 내용이 좀 기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은 안 좋았지만 주가 탄력이 참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그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이오도 좋고 반도체도 좋은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택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야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뜯어보시죠. 유리기판과 액침냉각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반도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가다 보니까 테마단으로도 움직임이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소부장도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상당히 강한 테마가 액침냉각과 함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반도체 종목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잭슨왕 CEO의 얘기에서도 기조연설에서도 이 발열을 해결하는 데는 액침냉각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 SKC가 좀 소식을 전달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신다면 SK그룹이 액침냉각 기술을 활용한 냉각 유해가 담긴 서버를 전시하게 되면서 CES에서 관련된 기술이 좀 선보였다라는 내용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테마도 함께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뜯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부터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저희 멘토님께서 지난주부터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뚫는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넘겼습니다. 2,520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간밤에 그 미국 증시를 보면 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그 바이오주들, 뭐 질병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제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또 이제 조류 독감으로 미국에서 60%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점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우리 시장도 그런 이제 형태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주가 약세로 출발했는데 여기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빠진 이유는 사실 저도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CES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그 기술들 그런 어떤 제품들이 사실 이런 데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단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요약을 하면은 사실 CES에서 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에 CEO인 젠슨 왕께서 기조연설을 했고 그 일정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료 소멸 차원에서 조금 핑계거리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에 뭐 전혀 뭐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최근에 CES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반납하는 정도로 조정이 나왔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그 반도체 업종들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랐어요. SK 하이닉스 대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사실 실적 잠시 후에도 수익 봉투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적 발표를 하면 보통 이제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그때가 고점이 그렇죠. 되고 안 좋게 나오면 저점이 되고 패턴을 조금 이어왔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되게 유의미한 가격대를 조금 뚫어낸 부분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제가 2,500포인트를 넘으면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은 이때부터 살짝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을 우리가 딱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에 나왔는데 간밤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미국은 70%가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인식을 우리가 하나 할 수가 있고요. 금요일에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구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상치인 뭐 779만 명인가요? 보다 25만 명 더 높은 800만 명대 구인이 나오면서 고용도 튼튼하네? 그러면은 금리 내리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7%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장의 그 환율이 어제 1,446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10원 올라가지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이게 수급 상황이 괜찮을 리가 없는데 반도체주가 굉장히 의외로 강세 네. 또 선방을 해줬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이 정도로 강하면 이번 주 랠리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 랠리가 나올 때 반도체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단계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사실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좀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주식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내내 트렌드를 좀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를 잘 보고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되는데 그 방법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강의도 해드릴 거고요. 그 강의 내에서 그 중요한 지표들도 무료로 제공을 드릴 거고 또 이 기법을 통해서 또 발굴을 해낸 또 이제 공략주를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환경이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예상과 다르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과도 상당히 달랐다라는 점을 앞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키워드로는 먼저 바이오의 시간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 바이오 종목들만큼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쉽게도 바이오 종목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뺏기면서 탄력은 좀 위축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유황영행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유황영행이 이제 아무래도 그 폐암 신약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병영요법에서 임상 3사 결과에서 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번에 도출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증권가에서 예측하기로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 안에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은 상용화에 굉장히 조금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해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 재료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바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갔어요. 제가 어제도 강조드린 게 뭐냐면 반도체랑 지금 반대 진영이 있는 쪽이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 시속 게임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반도체주가 달려준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어떤 요인이 되었든 간에 반도체주들이 다시 빠지고 바이오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일정도 있고요. 앞에 대기되어 있는.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유황영행을 중심으로 시세 흐름이 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 재료, 따끈따끈한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바이오 하면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그쵸? 일정인데요.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쪽이 만약 이번 주 시장을 좀 주도한다면 요 일정이 살짝 무뎌지고 옅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일정을 아예 무시하기보다는 더 조금 압축해가지고 좀 더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잘 잡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 뭐 참여하는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압축해서 좀 잘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내용적인 부분도 충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단기 추세를 깨지 않고 잘 올라가는 주식들을 좀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잘 선별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 정도까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3거래일이 남았는데 왜냐면 또 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요 재료도 좀 옅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굳이 한 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자면 네. 저는 좀 샤페론을 이야기를 샤페론, 좀 비만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네. 예, 샤페론 비만 치료제 종목도 있는데요. 아토피 치료제로 네.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상 그 누겔 치료제를 이제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컨퍼런스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 기업들과 또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를 컨설팅 그 미팅도 이야기가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 치료제를 우리가 좀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기후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질병도 늘어나는데 그쵸. 아토피 환자 추세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희 그 부모님 세대의 아토피 환자분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네. 없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 때 조금 많이 늘어났고 저희 아랫세대 애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치료제 쪽의 어떤 시장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이 비만 치료제와 동반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고 계속해서 그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좀 잘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제로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당장 다음 주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딱 짚어주신 만큼 정말 자세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래일제 황제주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복귀한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의미 있는 흐름을 네. 보여준 게 두 종목 다 61선을 좀 돌파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도로 지금 뭐 이 어떤 JP모건 헬스케어 또 이런 재료들도 같이 받으면서 네.
직전 고점까지 조금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가 동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대장과 바이오 대장주들이 같이 가는 흐름이 연속해서 계속 쭉쭉 나오기는 좀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지금도 방금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전에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상당히 많이 낮췄죠. 낮췄다고 해도 7만 원 부근이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럼에도 오늘 주가 슈팅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3%대 올라가면서 하이닉스와도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거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우선 악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영업이익 기준으로 6.5조 원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사실 7조 원 후반대였거든요. 네. 많이 미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은 4.6개월 선반영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0.83까지 찍고 올라왔고 120월선 근처예요. 너무 저렴하게 뭐 4만 전자까지 찍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저렴한데 이미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것들이 다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조금 낮게 나온 게 네. 비용의 이제 지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온 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바닥론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젠슨왕의 립 서비스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립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HBM의 공급을 확신한다. 삼성전자는 해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젠슨왕이 가장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HBM을 독점 공급 체제가 아니고 여러 이제 공급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을 절감해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정말 HBM 조금만 치고 올라와주면 공급 무조건 받을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해놓고서 안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SK 최태원 회장님도 이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복합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요인이다. 또 삼성전자는 61선을 최근에 돌파를 했고 요게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에 나왔었던 삼성전자 이슈는 리포트, 하향 리포트예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회의적이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파운드리 쪽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가면 결국에 반도체주들이 다시 달릴 수 있는 그쵸. 그런 구간들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워낙에 구도가 좋기 때문에 제 예상이 틀리고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도 짜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든 반도체든 트레이딩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유리기판과 액침냉각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게요. 액침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수의 종목들이 좀 상한가로 마감을 맞습니다. 보여줬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유리기판 테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SKC가 또 이슈를 들고 온 것 같고 액침냉각 관련해서도 SK그룹이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잘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CS에서 지금 SK 쪽에서 계속 그 기술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C가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았고 오늘은 삼성공조가 또 굉장히 세게 올라갔어요. 상한가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자동차 냉각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엮여서 올라간 것 같고 사실 AI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데이터 처리 용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그쵸.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데이터를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발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모가 들어가는 40%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이 냉각을 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 발열을 냉각시키는데 투여가 되기 쿨링 때문에 시스템. 쿨링 네.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이 필수적으로 네. 필요한
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을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많이 되고 AI 산업이 크면 클수록 액신 냉각 수요도 같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같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봐야 됩니다. AI 시장에서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그 전력 소비량이 대부분이 이 쿨링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GPU 연산이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발열이 또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GPU는 이 실리콘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도성, 에너지 전도성이라든지 어쨌든 발열을 조금 막는 데 도움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플라스틱은 열에 약하죠.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유리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AI 시장 성장과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데 이 두 쪽을 저는 이번 주까지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쪽을 제가 회의로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반도체주들이 사이클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이클이든 대규모 사이클이든 이 패턴이 뭐냐면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반도체 업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비 쪽이 먼저 움직이고요. 소재 부품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기판 쪽, 글라스 기판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리기판 쪽과 액신 냉각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한 이번 주 정도에 이게 반등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022128-8566번 언제든지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2,500선을 23거래일 만에 탈환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남았던 종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은 가장 많이 남은 건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3.4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도 오늘 1.92%, 1.1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여전히 좋습니다. 5% 급등세 보여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54%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시죠. 유한양행 그리고 하나시스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5%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대제철, LX인터내셔널까지 강한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아마존에서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1.18% 급등세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에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 유한양행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1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기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가 가장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카카오 3%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LIG 넥스원, SK 하이닉스도 기관에서도 매도세로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엔진 그래도 13% 급등세입니다. 네이버까지 강한 매도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있었더라면 이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유리기판주들, 그러니까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옴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젠 R&M, 클로봇까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 독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코미콕, 유진테크까지 사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 덕분이죠. 이 삼성전자가 HBM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에 반도체주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소부장주들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특히 유리기판주 그리고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이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캔바이오도 동반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서진시스템, 테크윙, SM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제는 약했던 반도체가 오늘은 강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수급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차별화 장세들, 계속 순환매가 빠른 장세들이 올해 내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만 된다. 즉 옥석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략주, 이 기법을 통해서 소개를 드린 공략주 3종목 정도 또 리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기법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떤 시장에서도 무관하게 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라는 뜻이죠.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합이 된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추세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의 매집 자금이 들어올 때 그 자금들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고요. 그 돈을 포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똑똑한 돈들이 들어올 때 포착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포착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요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호를 등록만 하면 모든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다 포착을 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만든 거예요. 다만
굉장히 유의미한 성적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 있죠. 이 주식들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낸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래서 방송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 추세랑 거래량이 달라지죠. 그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모델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이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는 기법이다. 즉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 기법,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성입니다. 근데 수익성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해가지고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요. 근데 정말로 유의미한 성적을 주는 기법을 만드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승률만 조금 높게 나오는 거, 일정 구간 정도의 패턴을 보고 이 패턴 이후에 이런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하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보다 더 높다. 요게 눈으로 보이는 정도만 되면은 이게 좋은 기법이구나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시다가 나중에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자, 표준 편차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비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률이 높은 것이 아니고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률이 7, 80%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10종목을 거래했어요. 7, 8종목을 이겼는데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종목 마이너스가 났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난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런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야말로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으면서 승률도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모델을 갖춘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론 자체가 너무 복잡해 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하는 빈도도 덩달아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간단해야 되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요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간단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스마트 머니 신호 앞에서 이야기 드린 요 신호 제가 잠시 후에 신청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자, 요 신호를 받아가셔서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포착이 된 날 있을 겁니다. 이 신호가 포착된 날을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도 리뷰 정보도 보여드리겠지만 신호가 포착되기 이전보다 포착이 된 직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포착일 하루, 이게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집이 뒤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포착이 되면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 일봉 캔들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일봉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가 매수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자,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장중 모니터링이 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포착이 된 종목들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장중에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다면서요. 난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수 방법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갑자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이건 추가적인 매집이야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난다면 우선 보류를 하는 거예요. 우선 보류를 하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성에서 승률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손익비라고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이 기법 신청 주신 분들 다 보내드립니다. 손절 추세선 등록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과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예시 종목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대표 예시 종목 태성을 갖고 왔습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5월 29일에 등장을 하고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큰 재료냐? 이게 여러 커다란 배터리 셀 기업들과의 협업 그리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요. 이 사실 복합동박 설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사실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 복합동박을 설비하게 된 겁니다. 자, 굉장히 큰 뉴스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시작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재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이 들어올 때 신호가 포착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뉴스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 때는 5월 29일입니다.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 하루 안에 결정을 못 합니다. 이사회 간에서 내부 관계자들의 회의가 상당히 오래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회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 사실 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얀색 제가 네모박스 표시했는데 보이시죠? 이게 앞에서 복합동박 설비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근데 자, 이 뉴스는 이날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아이러니하죠.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자, 포착일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신호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의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건 뭐예요? 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요날 매집을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요날 매집을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정황상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로직에서. 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끌고 옵니다. 10배가 넘는 수익이 나오게 되고요. 중간에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손절 추세선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면은 그래도 플러스 200%. 만약에 재료 발생일에 악재가 발생해서 빠졌을 때 이 구간에서 손절이 나왔을 때 손절이 나왔다라면 마이너스 3%입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자,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손익비 좋은 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법이보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법 제가 그냥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다음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SBS고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맺었다는 사실에 최근에 상한가를 갔어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19일에 포착이 되게 되고요. 요때 상한가를 간 날이 앞에서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올 때예요. 근데 이 사이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래량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확대를 하면 실제로 거래량이 평상시보다도 늘어나고 이렇게 한번 매집봉이 크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SBS 같은 경우도 80% 넘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겠죠. 손절 추세선이고 사용하는 방법 PDF 파일로 제가 상세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드리고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려도요.
직접 체감이 안 가실 겁니다. 이용을 해보셔야 체감이 가거든요.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이 기법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와 태성을 통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떻게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주가 슈팅이 나오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내가 한번 포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차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열어둘 테니까요. 전화 상담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수익률 탑5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성 델타테크부터 시작해서 제이션 시스템, HFR, D&D 파마텍, 로보티즈까지 25%가 기본이고요. 43% 화려한 수익률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률을 잘 주고 있는데 오늘 리뷰를 받아볼 종목들은 아쉽게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추세가 참 좋은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 D&D 파마텍 한번 살펴볼게요. 2차 목표가로 65,000원을 제시를 하셨고 오늘 고점이 6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봤었는데 음봉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보유자 입장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보셔도 된다. 다만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종목입니다. 관련 종목이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정말 좋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기존의 젯바운드라든지 또 위고비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는 주사용 치료제지만 동사가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3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후보 물질이 3개인데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임상 1상에 들어가고 올해 상반기에 임상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재료 자체가 너무 좋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클 겁니다. AI 시장이 많은 생산성을 대체하면서 성인들의 활동량이 줄어들 것이고 성인 비만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50%에 육박할 거다라고 합니다. 운전도 우리가 안 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비만율은 이 자동화 시대, AI 시대에 동반 성장하는 시대다.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네.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망이 좋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국면에서 어떤 트렌드를 잘 읽어내야 되는데 추세가 좀 하향을 곡선을 좀 갔습니다.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딱 뜨자마자 어때요? 11월 27일부터 쭉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추세의 전환점, 주포들의 매집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점을 잘 포착해내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65,000원을 여전히 목표가로 놓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방에 들어오셔서 저 아직 못 받았어요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왜냐면 신청자분들이 많으면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만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면 그 VOD 밑에 댓글에도 저희 신호를 받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좀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29,700원 이렇게 좀 나왔는데 고점이 2차 목표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월요일에 29,700원 딱 300원 부족하게 좀 고점을 높였다가 어제랑 오늘은 로봇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살짝 꺾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CES 일정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로봇주들 공통적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특히 물론 선별적으로 잘 잡아야 되겠지만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좋고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가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면은 다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젠스낭 CEO 굉장하죠. 이분이 사실 AI 킹입니다. 지금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챗GPT 모먼트는 로봇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5년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저는 그 주가 레벨이 평상시 주가 레벨도 상승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테마주들은 보통 하방 추세로 가든 옆자리를 가든 모멘텀이 딱 뜨면서 올라가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레벨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향되면서 자리를 잡아갈 거다라고 제가 2025년 주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동일하죠. 7월부터 쭉 우하향 차세가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2번 뜨면서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에 빵 올라갑니다. 거래량 늘을 때 매수하면은 수익이 잘 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더 갈 거라고 보고요. 2차 목표가 3만 원 그대로 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살펴봤습니다. 2차 목표가 3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신성 델타테크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리뷰를 받아볼게요. 4차 목표가 제시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고점이 12만 8,500원 부근까지 나왔었고 요새는 살짝 좀 꺾여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조금 추세가 조정 정도고 추세가 다시 조금 받쳐서 올라갈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매수가 표기가 지금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매수가로부터 현재 목표 3차 목표가 달성 수익률이 60% 넘습니다. 넘는 상황이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는 사실 벌써 100% 넘게 150%까지 올라갔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고요.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벤처 회사 지분의 52%를 동사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칩셋 그 지분의 윌로우를 구글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초전도 기술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조금 시세 흐름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우하향하다가 신호가 뜨면서 올라가죠. 자, 이 신호를 먼저 받아가시고 이 종목을 봤다면 이 받은 지점에서부터 종가 기준으로 보면 150%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신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델타테크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약간 주가가 눌려 있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눌려 있지만 4차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02-2128-8566번 전화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이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도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예.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울렸던 옛날에 좋았는데 맞습니다. 한참 고생했던 종목이죠. 고점 대비 10분의 네. 1 토막이 난 지금 KMW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5G 대장주 하면 사실 그쵸. KMW거든요. 그래서 5G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는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제가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공화당 그 출신의 그 이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친기업 이제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도 이제 민간 통신사의 일부로 새로 경쟁을 시킨다. 활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면 국내에서도 매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트윈 다 이 신기술을 기반의 어떤 통신망은 5G, 6G가 필연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5G 가입 건수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지금 북미 쪽에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쪽에 매출이 나오고 이쪽에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되게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북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가 지난 이제 그 5G 가입 건수가 이번에 나왔다라고 하고요.
직전 분기보다 9% 성장을 했다고 하고 국내 통신사들의 장비 공급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특히 KMW 같은 경우 북미의 5G 상용화 시절부터 이미 여러 가지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랑 거래를 한 바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국을 압박할 겁니다. 분명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중국의 어떤 제조사 장비 교체가 당연히 점쳐지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가 되는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실 이제 국내외 주요국들이 그 통신 장비 어떤 투자를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일기와 같이 중국과의 통신 기술 경쟁을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여지고요. AI와 양자 기술에 또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이제 송수신해야 되는 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당연히 통신망이 더 좋은 통신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G, 6G가 유의미하게 필요하고 동사는 RF 사업을 통해서 무선통신기지국에 정착되는 각종 장비 부품들을 생산하고 또 이 북미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동사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2015년도 때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정점을 찍었을 때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때가 주가 정점이었어요, 저점. 근데 2024년도가 영업이익 마이너스 500억대인데 2023년도가 600억대, 즉 지난해가 정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다가 조정이 나오면 공포 구간, 화를 내다가 절망을 하다가 말이 없어지는 단계가 저점이 되는 경우, 저는 휴먼 인디케이터를 가장 네. 선호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차트 볼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이 이전보다 직후에 거래량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매수 관점에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매수는 내일 시가 의견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KMW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희 애청자분인 윤기수님께서 이 KMW를 9만 원대에 사서 4만 원대에 팔아서 손실이 엄청난 종목인 만큼 눈물이 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저도 기억하기에 이 통신장비 섹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파셨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정권 때에는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가 또 이 통신장비 섹터라고 하니까요. 지금 또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KMW 목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만큼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이 실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2,500선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29거래일 만에 2,500선 윗단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멘토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2,500선 윗단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선별적인 작업이 정말 필수적인 구간인 만큼 지금은 반드시 QR코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를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서 세세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